안녕하세요, 은우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레드 보니까 토요일에 주식 강의 들으러 다녀오셨던데요. 강사신데 강의도 들으시나요? 제가 유일하게 강의를 듣는 게 딱 한 분인데 바로 슈퍼개미 이세무사라고 이정윤 세무사님 강의를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서 듣고 있고요. 사실 이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인연이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 세무사님의 삼박자 투자법을 모태로 해서 지금 현재 시수 제재차를 완성을 했고, 이 세무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뭐 밸런스 아카데미 카페에서도 제가 다양한 글을 쓰고 있고, 그쪽에서도 뭐 평생 회원도 하고 있고 해서 제가 주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당연히 그분의 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강의를 들으니까 참 좋은 게, 제가 항상 강의하는 입장에 있다가 반대로 수강생이 돼서 한 300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서 막 이렇게 쭈글쭈글 해갖고 있으니까 뭔가 학생이 된 기분도 좀 들고 좀 자극을 받았고, 이 세무사님 같은 경우도 3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있고, 제가 그분을 신뢰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무사라는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전문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주를 중심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제표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두 번째는 실전투자 대회에 수상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분 공시라고 해서 우리나라 상장사에는 5%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과거에 약 20년 전에 5% 지분 공시를 했는데 그 금액마저도 한 200억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에 200억 부자임을 입증을 했다. 뭐 지금은 1000억 이상이 당연히 자산가가 돼 있으실 텐데, 어쨌든 저도 역시나 실적주 스윙 투자를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고, 이 세무사님도 실적주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또 가면은 또 회원들하고 대화할 기회도 있고 해서 잘 다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요새 완전 상승장이잖아요. 거기 뭐 회원분들도 있을 텐데 분위기가 좀 어떤지. 안 그래도 오프라인 디프리가 있어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참석한 것 같아요. 보통 송년회만 참석을 하는데, 근데 가서 느낀 게 제가 2년 전이었을 거예요. 송년회 때 뵀었던 분이 있어요. 그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만 해도 야, 이거 뭐 돈 버는 거 맞아요? 여기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이러면서 불신 가득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기억이 나요. 그분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날도 말이 엄청 많으셔서. 근데 그분이 지금 월 1억을 벌고 있다고 하고 총 10억 이상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딱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5월까지 한 8개월 동안. 근데 느끼는 감정은, 저는 재작년에 내란 사건 이후 이틀 뒤에 모든 자산을 풀베팅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빠르게 말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저는 큰 수익을 냈었는데, 사실 2025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장세는 뭐 월봉상 보시면 알겠지만 딱 2025년 9월이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의 이 급등 장세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딱 두 종목만이 만든 장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2025년 9월까지도 사실은 지수가 2000대에서 3400까지도 올랐었는데, 그거는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9월부터 현재 7850까지의 급등 장세잖아요. 이것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세고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장세인데, 이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만으로 이루어진 장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그 안에서도 피지컬 AI 로봇주들도 순환매가 돌았고, 하다못해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2배 이상 수익이 나긴 했지만, 결국의 핵심은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신 분들만 큰 수익을 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믿음의 영역이란 말을 최근에 좀 많이 했었잖아요. 어차피 지금은 비정상적인 과열 장세이고, 근데 또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시총이 1600조를 돌파를 했고 SK 하이닉스가 오늘자로 1300조를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EPS 기준으로는 아직도 갈 부분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도 상방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왜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EPS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도 어쨌든 시총 규모는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머리로서는 EPS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것은 사실인데, 아무리 그래도 3000대에서 이렇게 주가가 7850까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호모를 느끼는 장세인 것 같고, 반대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분처럼 뚝심 있게 가져가거나 또는 아무것도 모르거나,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맹신해서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들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장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어쨌든 시수 제재차 종목 선정법에 의해서 실적주들을 선정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난주에 선정했었던 주식 아티스트 종목들도 이번 주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두 종목인데요. 하나는 바로 오늘 약 17% 정도 급등이 나왔었던 이제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과 같은 경우는 5월 6일에 촬영을 했고 그 이후에 무려 30% 정도 급등을 했고요. 두산피어셀 같은 경우도 이 급등한 5월 6일 그날 촬영을 했고 5월 7일 기준으로도 현재 3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 두산피어셀은 실적주는 아니에요. 실적주는 아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면서 선정했었던 종목이고, 지난주에 특히 우리가 배웠었던 기준 양봉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이 나온 거니까 어쨌든 우리 훈훈한 경제학교도 실적주 기반으로 투자하고 주도주, 실적주, 중대형주, 스윙 투자를 하고 있는 탑다운 투자자니까 당연히 이러한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아티스트 방송 첫 번째 선정한 종목은 수소 대장주인 두산, 보신 것처럼 5월 6일에 그러면 삼성물산의 지분가치를 보면 삼성물산은 현재 시총이 약 61조인데 삼성전자의 지분가치만으로도 80조 이상의 가치를, 그래서 현재는 지금 80조 가치를 넘게 됐죠. 3거래일 만에 약 3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5월 6일에 추천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추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종목들의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두산피어셀도 계속 급등하는 상황, RFHIC도 선정한 이후에 약 40% 이상 올랐고, 덕산네오록스도 최고점까지는 약 15% 정도 올랐고, LX 일렉트로닉은 선정한 이후에 약 40% 정도 올랐고, S&T 에너지도 3거래일 전에 최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30% 이상 올랐고, 에코프로도 선정한 가격보다는 상승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저희가 약 두 달 전에 선정했었던 종목이죠. 그러고 나서 약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단지 저희가 선정하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일주일, 2주 안에 상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물론 제가 기본적인 목표가를 지정해주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것들이 이 실적주의 힘이고 주도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훈훈한 경제학교는 실적주,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용한 게 주식 아티스트 방송 젊은 부자들 TV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이론 그리고 실전의 종목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채널까지도 꼭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현재의 수급 불균형 장에서도 반드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설사 시장에 앞으로 조정이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조정장 때 더 강한 종목들을 많이 선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가 오늘 7,847로 급등 중인데 1만 포인트 가나요? 사실 이 질문이 제가 어제 이틀 전에 그 디프리에서도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강사를 하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7,000포인트, 8,000포인트, 오늘도 이제 9,000포인트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들도 나왔고 곧 10,000포인트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재의 7,850포인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분을 제외하면 약 4,7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물론 3,500에서 4,700까지 오른 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주가를 이끌다 보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오른 것 뿐이지, 사실 실적이 개선된 섹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도체 1, 2위 기업 그리고 뭐 메모리 업종 정도, 그 정도만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크게 나아지고 있는 업종은 없습니다. 다만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화장품 이 정도만 그래도 실적이 양호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역시 시수 제재차잖아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는, 아무리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게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상승 추세에서 고점 저항을 받고 데드크로스 하락 추세로 지수가 변환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라도 손실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급격하게 현금 비중을 줄이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또 다른 기회는 지난 시간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이후에 횡보 그리고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지수의 정배열 초입이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때가 되겠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지수가 역배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단타 하시는 분들이 무슨 하락장이어도 우리는 단타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해도 일반인들이 트레이더를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수 정배열 초입이 되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었던 게 탄핵 사건 이후에 주가가 정배열로 간 초입 때부터 저는 모든 자산을 투여할 것을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때도 사실 수많은 조롱들이 있었고, 저도 물론 이렇게 7천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지만 하여튼 지수 강세에 대한 많은 부정적 의견들이 있었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조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적 기반으로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수 고점은 어디라고 예상을 하냐면, 일단은 보시면은 유의미한 것은 현재 이러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헤드 앤 숄더 차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 이 고점에서 어느 지점이 될지는
몰라요. 8,000이 될 수 있고 9,000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9,000이 되는 지점에서라도 어쨌든 하락하기 시작해서 다시 결국에는 6,500 정도가 되겠죠. 6,500 정도의 바닥을 다시 치는 그 정도의 하락이 오게 된다면 절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는 자산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카카오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 헤드앤숄더 차트를 보이면서 현재 마이너스 60%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수혜를 입은 업종이었기 때문에 뭐 테마성으로 급등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하락한 이후에 횡보 조정 받는 기간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횡보 조정 받는 기간을 마치 눌림목이라고 착각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됐다가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눌림목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상에 눌림목이 어디 있냐 다 지나고 나서 후행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 추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배열 강한 종목들을 하지 이 정배열 강한 종목에서 고점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종목들 그 안에서 설사 횡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재료 또는 실적이 있을 때만 가능한 차트들이지 이렇게 이유 없이 급등을 했다가 고점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눌림목 투자를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코스피 차트 역시 AI가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엔비디아 역시 5년 동안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야 상승이 늦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시총 6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 업종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결국에는 실적 훼손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게 된 부분이 이 고점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이 고점 저항까지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그러면 AI 대세 상승 장세는 전 종료한다고 이렇게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도 5.5% 급등할 정도로 이번 시즌에 모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 특히나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인텔이나 AMD 같은 그런 업종들까지도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장세인데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언젠가 고점 저항에 부딪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부분에 다다르면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후행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행지표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저항을 찍고서 내려왔는데 조정을 받는 구간이 8전대 중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로 변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때 그 전에 모든 비중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이 단기간에 갑자기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수급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들이 몇 번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종료되게 되면 당분간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6월달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6월달에는 스페이스X가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에 거의 모든 코스피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수급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 2,500개 종목 중에 72%가 하락하고 있는 조정 장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SK 스퀘어나 삼성물산까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때는 스페이스X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폭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때를 거의 마지막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저항을 겪게 되고 단계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때마다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예측하는 부분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7년 동안 예측을 해왔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장 예측을 맞춰왔고 2021년도 폭락장, 2022년도 하락장 때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온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자 공부하시는 것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측을 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의 작은 의견도 마음 한구석에 두고 추후에 결과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장대 양봉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관련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초급반 매수 타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배열 초입이죠. 근데 지금은 과열 장세기 때문에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게 유리기판 관련된 주들처럼 SKC의 차트를 잠깐 보면 유리기판 차트는 최근까지도 정배열 초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료가 발생하고 삼성전자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됐고 오늘자까지도 증권사 리포트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장중한 때는 12%까지 급등을 했고 제가 HB 테크놀로지까지 딱 두 종목만 봤었죠. HB 테크놀로지도 장중에 무려 27%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SKC하고 HB 테크놀로지의 사례를 다뤘었고 피록팁스 같은 경우는 둘째 날에도
현재도 큰 폭으로 장대 음봉으로 종가를 깼기 때문에 저는 피롭티스는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그날 분석했었던 종목은 상한가 장대 항복이 발생한 SKC 그리고 HB 테크놀로지였는데요. HB 테크놀로지가 제가 방송한 이후에 제가 종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 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약 8%까지 거의 10% 이상의 장대 음봉이었는데 그건 것들이 해소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도지형 형태를 나타내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것들을 해소를 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SKC와 HB 테크놀로지의 장대 항봉 출현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 설명을 드렸던 게 SKC하고 HB 테크놀로지 차트를 설명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SKC 같은 경우는 4.9%로 시가 위에 있을 때 이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촬영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시가를 깨면서 마감이 됐고, 그 다음 날에도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로 이 상한가 양봉 종가인 16만 1,200원을 깨서 15만 9,400원으로 마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기준 양봉의 종가를 깨면은 흐름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보신 것처럼 오늘도 물론 장중에 12%까지 급등하긴 했지만 역시나 지금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1%로 이 기준 양봉인 종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SKC를 매수를 하게 된다면 종가 기준으로 이 16만 1,200원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서 매수를 해야 그 다음 분의 상승분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거래일 가는 그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서 깼기 때문에 현재는 흐름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비해서 HB 테크놀로지가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장대 음봉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종가쯤에는 12.69%까지 말아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준 양봉 위에서만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27%까지 SKC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차트를 본다면, 제가 그래서 그 당시 SKC하고 HB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릴 때 사실 거래 대금이 좀 약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수급 불균형 장세였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재료로 급등했다라기보단 순환매 차원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순환매 상승한 경향이 있어서 사실 주도 테마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차트로 본다면 기준 양봉을 깬 SKC보단 기준 양봉을 현재 지키고 있는 HB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이라고 5월 7일과 5월 8일에 판단을 이미 할 수가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5월 8일에 이미 기준 양봉을 깨면서 종가 마감됐고, 반대로 HB 테크놀로지는 5월 8일에 기준 양봉 위에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5월 8일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 시초에 장초에 매수를 했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양봉이라 함은 우리가 매수점을 잡는 것들도 있지만 같은 기준 양봉이 출현한 업종 내 종목 안에서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렇게 기준 양봉을 쉽게 이탈하는 종목들은 부대장주 또는 주변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매수 타이밍은 조금 알 것 같은데 매도는 언제 해야 되나요?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도는 우리가 지금 주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 실적주, 중대형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급등주가 있을 텐데요. 저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테마주라고 봅니다. 유리기판 테마로 실적 없이 순환매 차원에서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지금 SK가 15%가 오르고 있는데, 저는 참고로 금요일날 SK 스퀘어를 샀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6% 차이나 나네. 근데 어쨌든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써있는 대로 11선 이탈 시에는 50% 매도, 그리고 21선을 두 번 이탈 시에는 100% 매도라고 써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매도의 원칙입니다.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거나 또는 매물대가 좌측에 많이 있는 종목들은 각각의 매물대 저항점 또는 라운드 피겨 같은 가격 저항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고, 또는 본인이 매수한 지점에서 10% 상승 시 매도,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지만, 결국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윙 투자로 상승과 조정을 거치더라도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설정해서 주가 이동평균선의 11선을 설정하게 되면은 기존의 5일선, 21선, 61선, 121선에서 하나의 라인이 더 생기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분홍색 라인을 11선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원칙은 실적주, 중대형주에서 11선을 이탈 시에는 일단 50%는 수익 실현을 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물론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약 150만원대 정도가 11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주가가 오늘처럼 급등할 때는 내일과 모레,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11선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이 주가에 현재 190만원대에서 횡보를 하게 된다면 현재 분홍색 선인 11선도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엔 그 매도하는 지점은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 결국엔 그 상황에서 이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약
약 50% 정도는 매도할 거를 말씀드리고요. 보통은 5일선에서 비중을 줄이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5일선보다는 11선을 선호하기 때문에 최근같이 급등장세에서 변동성이 강할 때는 5일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11선 지지를 좀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1선 이탈 시에는 약 50% 정도를 매도를 하고,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 21선을 두 번 연속으로 이탈 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끝났다고 보시는 게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동평균선을 표현할 때 생명선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21선을 한 달 이내 두 번 이상 이탈 시에는 비중을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미국, 이란, 전자가 같은 악재와 수급 장세가 공존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21선을 이탈하고서도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21선을 한 달 이내 두 번 이상 이탈하게 된다면 중요 지지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을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종목을 평생 사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비중을 줄인 부분이 21선을 두 번 이탈했을 때 비중을 줄였었다면 다시 한번 정배열 초입으로 가는 21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종목의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지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중장기 투자 6개월, 1년, 2년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오히려 종목이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 잡고서 대응하시면 되겠지만, 저희 같은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2달, 3달 정도 끌고 가는 스윙 투자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추세가 일부 훼손된 종목들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점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함께 많이 올랐었던 전력전선주의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현재 굉장한 급등으로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부의 추세 훼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11선은 4월 급등서부터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추세의 흐름이 11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50%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현재 21선이 120만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달 사이에 두 번 이상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추세의 훼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중을 모두 다 정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서 초급자 매수 기준으로 선정했었던 정배열 초입 그리고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최소한 50%에서 100% 안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에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 매도법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C나 HB 테크놀로지 같은 차트들은 테마주 급등주기 때문에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11선 정도만 이탈해도 모든 비중을 정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SKC나 이런 유리기판 관련된 주들은 사실은 재무제표는 형편없는데 테마로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재차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결국에는 테마로서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테마가 단기 테마로 끝나게 되고, 특히나 지금처럼 테마의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때는 언제든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초전도체나 양자컴퓨터 같이 100% 테마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 초입에 이 종목을 잡더라도 이 11선 기준을 이탈했는데도 매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11선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 급등주 같은 경우는 단기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5일선과 11선과 같은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것 자체가 테마의 힘이 약해졌다는 의미이므로 그런 것들은 분할 매수가 아닌 손절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매도 타점에서 전제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초급자 매수 타점으로 매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 매도 타점은 맞지 않습니다. 정배열 초입에서 잡아서 현재 스윙 투자로 끌고 가고 있거나 기준 양봉 이후에 잡아서 현재 수익권으로 끌고 가는 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런 분들은 결국엔 실적주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1선 이탈 시에는 50% 매도, 21선을 단기간 즉 한 달 이내에 두 번 이상 이탈했을 경우에는 지지선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급등주에는 11선만 이탈하게 돼도 100% 매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정리해보면 제가 지난 한 달간 약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초급자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많은 사례들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실적주에는 문제가 없고 실적주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더라도 우상향한다는 게 이 매매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같은 실적주 장세에서 테마주 급등주 트레이드를 주로 하는 유튜버들의 추천 종목을 분석 없이 덜컥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차트 기법에 대한 맹신을 갖고 재무제표 분석 없이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엔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투자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현재의 대세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조금밖에 내지 못하거나 반대로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개월 동안 훈훈한 주식 강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인 실적주, 중대형주, 스윙 투자의 원칙을 꼭 숙지를 하셔서 현재의 대세 상승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조정장에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길
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20강에는 우리가 그럼 3시 반 장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고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료 분석과 수급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공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훈훈한 경제학교 화이팅입니다. 좋아. 고생하셨습니다.